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개념을 소개하게 될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시각화 정의를 말씀드리고 빅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 빅데이터 시각화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시각화 정의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시각화를 보도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빅데이터 경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각화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세리에서 2010년도에 정의된 개념으로 보면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담당할 수 없는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세 개의 종류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볼륨의 증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볼륨에 대한 증가는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볼륨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제타바이트 수준의 데이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의 볼륨 측면에서의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기록 데이터, 그다음에 소셜 데이터, 그다음에 위치 데이터,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 현실 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다양한 소스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들은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은 음성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비디오, 이런 데이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빅데이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측면에서 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 정보, 그래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받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들이 실시간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리밍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거고요. 심지어는 초단위, 밀리세컨 단위로 들어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실시간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이동시키고, 즉 유통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용량 데이터가 될 텐데, 이런 대용량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규모, 볼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의 다양성, 그 다음에 베리어티 부분, 그 다음에 속도, 벨로시티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3V 측면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들어서는 두 개의 V가 더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빅데이터는 지금 이제 현재 2020년이 됐지만,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 가트너에서 2011년도에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이 빅데이터는 실제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2010년도에 우리가 빅데이터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사이클 상에 이제 빅데이터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1년도에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되긴 했지만 현재 2020년도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셜 데이터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조 산업 현장의 데이터, 그 다음에 실제 건강에 관한 헬스 정보들, 뭐 이런 모든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 그게 산업화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그걸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현재 산업 구조 사이클, 기술 사이클로 보면 이제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는 형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이 빅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하고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들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실제 시대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 데이터의 경향을 한번 보시면,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접해서 활용하는 시기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대는 우리가 PC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모바일 시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스마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시대별로 이제 파라다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다음에 또 정보기술의 IT에 대한 이슈는 뭔지, 그 다음에 핵심 분야는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대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정보기술에 대한 비전은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PC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PC 시대는 결국은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들이 이제 예전에는 종이에다가 기록했던 것들을 전부 컴퓨터에 기록하고 저장하고 하는 시대가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PC에 대한 성능 개선 시스템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PC에 대한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연구돼서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PC의 성능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싸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IBM,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PC에서 들어가는 OS를 개발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IBM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호스트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IBM PC가 굉장히 대표되는 그런 하드웨어를 만든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IT 비전은 이 PC 시대에서는 우리가 1인이 하나의 PC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주로 호스트 컴퓨터에 더미 터미널을 붙여서 사용했었는데 실제 이 PC 시대가 되면서 개인이 이제 퍼스널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시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시대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된 가장 큰 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우저가 개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가 이제 개발이 돼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이제 접속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자익이 이제 초창기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익스플로러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이제 인터넷 시대가 들어왔고 결국 인터넷으로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서로 취급할 수 있도록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컴퓨터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인터넷을 좀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초반에 초고색 인터넷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IT들이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실제 인터넷에 접속이 되니까 결국은 어떤 정보를 내가 잘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색 엔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당연히 인터넷들을 연결해서 서로 실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체적으로 그걸 모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가 이제 실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 당시에 이제 새롭게 출발된 회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구글, 네이버, 유튜브 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이 되면 하이퍼 형태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클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비전으로 클릭 이 코리아라는 것들을 부각을 시켜서 이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되면 결국 우리는 컴퓨터에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실제 정보를, 전 세계의 정보를 검색하고 하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컴퓨터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그 시대가 점점 바뀌게 되는데 가장 획기적인 형태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에 들고 다니는 폰이 개발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결국 이제 모바일 시대인데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선 전화가 이제 각광을 받았고, 그 유선 전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전화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그 다음 시대,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 손에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뭐 모바일 인터넷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실제 그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우리가 움직이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들어갔고, 거기에 가장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게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앱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지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시대는 컴퓨터 앞으로 가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바일 시대는 걸어다니면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실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정보를 입력하는 거하고, 이 정보의 그 내용이 즉 양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는 실제 유선 인터넷 시대에 비해서 이 데이터가 많은 그 양의 증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바일 시대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취해 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그 서비스들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화된 시대로 우리가 스마트 시대로 가게 되고, 이 스마트 시대에서는 실제 정보가 쌓이기 시작했고, 그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지능화나 개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형
그 센서들하고도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보화를 추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소개했던 3V 측면에서의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요. 그 형성된 빅데이터를 적절하게 가공하고 연결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더 좋아지는 컴퓨터, 즉 성능이 굉장히 향상된 그런 컴퓨터가 이제 등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물 정보들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물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핵심 서비스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등장이 됐지만 지능화 개인화 측면에서 보면 상황 인식 서비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그 스마트 시대의 비전은 우리가 IT를 모든 곳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거고, 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실제로 회사들이 등장이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화된 서비스, 그다음에 상황인식 서비스, 지능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제 부각이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또 개인이 비즈니스 창출했다가 또 뭐 큰 변화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부각이 돼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그 시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컴퓨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기를 보면 우리가 1970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70년, 그다음에 80년, 90년, 뭐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2030년 뭐 한 10년 남았지만 이 시대를 실제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970년대의 환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는 결국 메인 컴퓨터에 우리가 의존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더미 터미널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연결자 역할을 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작업들을 처리한 시대가 이제 1970년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 윈도우를 아주 편리하게 만들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대, 즉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도달한 게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뭐 80년대 후반에 이제 이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거의 엑서바이트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엑서바이트 수준의 데이터들을 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은 거의 이제 정형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아예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사람 이름 넣고 그다음에 또 나이 넣고 뭐 생년월일 넣고 이런 아주 정해진 패턴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처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구조화된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이 이제 브라우저가 나오고 이러면서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렇지만 PC에서 인터넷을 접속해서 쓰고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증가를 유발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시대하고 같이 우리가 엮이면서 실제 데이터 측면에서도 많은 증가를 실제 이루어 왔고요. 그 이루어온 게 이제 실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 2000년도 초기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뭐 구분을 해보면 제타바이트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타바이트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핸드폰의 사진, 즉 비정형 데이터들이 이제 출발이 됐고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도 데이터가 형성이 됐고, 그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은 경우는 텍스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 인터넷에 우리가 통신이 커뮤니케이션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20년이죠. 그런데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타바이트 시대를 뭐 거의 벗어났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술, 뭐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들은 이제 폭발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고, 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형태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데이터는 이제 제타바이트 시대가 본격화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데이터들은 실제 사물 인터넷 정보, 그 다음에 인지 데이터 정보,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정보,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생각만 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 사이즈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에 기반한 데이터, 그다음에 또 실시간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대에 많은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엑기스 데이터를 뽑아갈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그 부분들은 결국 인공지능 부분들을 가지고 개인화의 맞춤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제타바이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뭐 굉장히 많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성한 데이터도 역시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상화된 그런 제타바이트 시대에 우리가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그 기술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게 우리가 빅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는 결국은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돼서 대규모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증가된 상태에서 어떻게 컴퓨터를 우리가 잘 배치하고 컴퓨터를 잘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아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과부하 현상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서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더 발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뭐 뱅크, 은행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겠지만, 현재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즉 돈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거래소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 뱅크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기술이 요구되는지, 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는 거,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장하는 거, 처리하는 거,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부위, 그래서 첫 번째는 볼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벨로시티, 세 번째는 베리어티, 이렇게 세 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대량의 형태, 즉 제타바이트 정도의 규모를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벨로시티 측면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베리어티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세 개의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하면요,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PC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스마트 시대,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개의 시대로 구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대에 보면 데이터를 스마트폰 환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올리고,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공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수집할 건지, 저장할 건지, 가공할 건지에 대한 형태로 이 빅데이터 기술이 변화됐고, 그 데이터 형태도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장을 여러분들이 요약하면은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정보사의 파라다임이 변화됐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ICT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PC 시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그다음에 스마트 시대로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럼에 따라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 시대를 우리가 제타바이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타바이트 시대가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될 거고, 이 시대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빅데이터 정의와 빅데이터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